자, 자. 장 담그는 법을 언제부터 배웠던가 돌이켜보니 나의 모든 삶의 궤적에 장이 존재해왔습니다. 6살 배기 때부터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본 친할머니와 외할머니의 장 담그는 모습. 그 모습은 고스란히 나에게 이어졌고 그렇게 장과 함께 50년의 세월이 무르익었습니다. 간장과 된장이 만나 동국장이 되는 것처럼 동국장에는 수많은 만남들이 깃들어 있습니다. 내 삶을 함께한 운명적인 만남들, 주어진 운명에 최선을 다해 임하다 보니 어느새 나는 명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식품명인 40호 동국장 한안자입니다. 2010년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해남 동국장 식품 명인이 탄생했다. 장을 담그며 보낸 세월만 50년. 명인은 우리 전통장의 우수한 품질을 과학적으로 인정받으려는 노력을 지속해오며 마침내 대한민국 식품 명인의 자리에 올랐다. 외할머니 치맛자락을 잡고 다니고 그 대동아 전쟁 말기였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해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아주 고약한 때 장, 된장만 있으면 밥이 어떻게라도 김치가 없어도 먹는 때인데 그것도 없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 할머니가 그것을 조금 넉넉한 살림이라 콩을 심어가지고 만들으셔서 그래서 그거를 만들다가 제가 취미를 가지고 아주 좋아하면서 만들어 온 것이 오늘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하라고 명의 신청하라고 그래서 한 것이에요.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시등리에 위치한 귀빈식품. 장독대에 400여 개의 항아리가 즐비하다. 네, 동국장 아주 맛있게 만들어져서 모양도 메주 모양도 이쁘더라 오늘. 명인은 1940년 청주 한씨 가문의 집성촌이 위치한 광주광역시 사직동에서 태어났다. 외할머니가 이렇게 장을 잘 만드는 사람이셨고 정말로 그 음식을 잘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들이 동국장을 다 만들었죠. 양가에서 만들었는데 항상 먹고 왔어요. 선생님 이거 딱 해놨구만 내가요. 이거 딱 넣어놨어요. 7남매의 장녀로 태어난 명인은 어려서부터 청주 한씨 가문 고유의 전통 음식과 전통 장을 만드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아왔다. 음식에 대한 사랑이 깊었던 명인은 광주 여자고등학교를 거쳐 조선대학교 가정교육과에 진학한다. 총장님이 한환자가 누군지 데려오라 그랬어요. 너는 네 추천서를 보니까 동생들이 6이나 되고 다 서중 일고를 다니고 있는데 네가 약대를 가면은 4년만 있으면 돈을 벌겠는데 어디 가서나 많은 얼굴을 받는다. 근데 여자들은 선천적으로 빨려고 밥하고 또 애기 기르고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런 것을 꽈라고 가냐 했는데 3번을 가가지고 3번 차에 공과금 4년제 면제 그 다음에 한 달에 지금 돈으로 하면 30만 원 줄 테니까 용돈 그래도 안 간다 하니까 한환자는 내가 죽었다 해도 장례식에도 데려오면 안 된다 그렇게 화를 내셨어요. 그래도 가정과를 갔어요. 대학에서
한식과 양식 요리를 배우는 나날은 명인에게 큰 기쁨이었다. 친정 식구들, 시집 식구들. 시어머니 윤낙순 씨의 연동리 해남윤 씨 가문에는 예로부터 장을 담그는 비법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왔다. 여러 장 가운데서도 동국장은 시어머니가 특히나 귀하게 생각했던 장이었다. 아들 넷에 딸 6을 낳아서 시어머니가 10남매를 낳으셨어요. 지금은 생각지 못한 일이죠. 10남매 낳고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못하고 해준 밥이나 드셨거든요. 내가 한 걸 아버지가 좋아하시고 자기 아버지지 시아버지 내 칭찬을 하면은 시어머니가 화가 나요. 그래서 그냥 칭찬만 하면 쓰는데 쳐다보면서 그 며느리를 쳐다보면서 한 번씩 힐끔힐끔 보면서 야, 저 손부가 훨씬 낫다. 야, 내 며느리 최고다. 이러니까 화가 나신 거예요. 화가 나면 방문을 탁 닫고 가면서 그래, 나는 쓰레기 없는 여자니까 알아서 해. 그러고 들어가신다고 쓰레기를 떼어냈기 때문에 그러시더니 두 분 다 62세, 3세에 가셨네요. 시어머니가 63세, 시아버지 62세. 그래서 내가 이 집으로 내려와서 45년 동안 지금 이 집에서 살고 있으면서 동국장 이제 허가를 맡아서 낸 거죠. 그 연동에서 왔는데 윤선도 씨의 시어머니는 구대손이에요. 구대손. 그 집은 손님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러니까 손님 접대를 해야 되니까 문중에 여자들이 가서 맨날 예절을 배우고 장아찌를 담고 또 그 무엇이냐 그 김으로는 부각을 만들고 청국장, 동국장 이런 천년된 장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래서 어머니가 그걸 귀하게 생각하시고 마음에 든 날만 그래 동국장으로 오늘 국을 끓여봐라. 동국장으로 배추김치는 무쳐봐라. 이렇게 해야 떠다 먹었지. 굉장히 어려운 장이에요. 변질을 두려워해서 변질. 곰팡이가 나고 썩으면 못 먹어요. 명인은 집안의 대를 이어가 보고자 35세가 되던 해에 100년 묵은 시간장과 함께 동국장을 비롯한 전통식품 만드는 법을 시어머니에게 전수받기로 결심했다. 굉장히 싫어했어요. 아니 먹고 살만하고 굶기지도 않는데 그것이 무슨 짓이냐. 장은 초는 사람들이 만들지 않냐. 일하는 사람들을 보고 해서 그 짜고 국물 떨어지고 된장 냄새 나고 하는 것을 하는 건 난 싫다. 정말 싫어. 우리가 도전공장을 하니까 얼마든지 어디도 가고 자가용도 있고 그러는데 그때 세상에 자가용도 있고 하는데 무슨 미친기가 나서 그 장만 보고 있냐. 나는 그런 네가 정말 싫다. 막 이러면 막 살림을 뒤엎어버리겠다 막 그렇게 나왔어요.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는 만들어서 후손에게 전수해줘야 된다는 책임을 갖고 있어요. 아무렇게나 먹고 살아라. 나는 나대로 뭐 멋지게 살다 간다 이거이 아니라 아마 내가 동국장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아주 부유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맥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는 사명을 갖고 태어나지 않았는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명인의 손맛에는 청주 한씨 가문, 나주 오씨 가문, 밀양 박씨 가문, 해남 윤씨 가문의 솜씨가 한데 녹아들었다. 식습관이 서구화된 지금도 장은 한국인의 식사에서 빠질 수 없는 식품이다. 3세기경 편찬된 중국의 역사서 삼국지 중 동이족에 대해 다룬 열전인 위지동이전의 고구려 조에는 고구려인들이 발효식품을 잘 만든다는 뜻의 선장향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여기에 등장하는 장이 어떤 장을 의미하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357년 지어진 고구려 안악 3호분 고분벽화에 옹기독이 그려진 것을 보면 한민족이 장독을 사용해온 역사가 상당히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문헌에 장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1145년 편찬된 삼국사기의 신라 본기에서다. 신문왕이 왕비를 맞을 때 들여온 패백 음식 중
장과 씨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왕가의 패백에 쓰일 정도라면 중요도가 높은 음식이었을 것이다. 역시나 주재료는 콩이다. 명의는 절대 수익콩은 사용하지 않는다. 주변 농가에 씨앗을 나눠주고 계약 재배를 한다. 우리가 원래 국산 콩으로만 먹었고 수입산 콩은 안 썼거든요. 근데 이 근자에 수입산 콩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아주 싼 가격으로. 그렇지만 그것으로 메주를 써서 해보니 된장이 맛이 없어요. 그 다음에 끈기가 없어가지고 흩어져요, 메주가. 근데 우리나라 콩은 찰떡 같은 그런 기분으로 메주가 이렇게 지어져가지고 잘 깨지지도 않고 된장도 맛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이 주변 농민들에게 우리 콩을 좀 써달라 해서 우리 콩 종자를 주어서 재배를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콩 수확이 끝나는 시기에 메주를 빚는데 명의는 12월 초에 메주를 빚는다. 12월, 1월 중순까지 해서 일찍 써야 되는 거거든요. 좋은 발효, 구더기 무서워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따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구더기가 날까 봐서 그렇게 겨울에 메주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메주 만들기 전에 온 집을 소독을 하죠. 온 집을 소독을 해요.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나리가 난네 아리랑 아나리가 난네. 콩을 깨끗이 써야지 동국장을 만들었을 때 깨끗하고 맛있는 물이 우러나와요. 덜 씻으면 꾸정물이 우러나와. 그러면은 맛이 없어요. 열심히 해야 돼. 음식은 깨끗이 해야 되려니까 그거 아주 몰두해서 잘해야 돼요. 그럼 이것을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뭐 만들어 놓은 음식마다 맛없으면 쫓겨나지. 형님, 콩 들어갑니다. 어젯밤에 콩이 불어나게 하기 위해서 씻어가지고 이루어서 돌을 다 걸러낸 다음에 담가놨다가 아침 7시쯤 여기다 항아리에다 솥에다 넣었어요. 그 불을 떼요. 그럼 불을 떼면은 그래서 이렇게 김이 많이 나면 한 번씩 저어주고 이렇게 물 양을 잘 보는 거예요. 자. 콩이 너무나 오래 물을 많이 넣고 삶아 놓으면 죽이 돼야. 또 너무나 불을 조금 떼가지고 익혀버리면 설익어가지고 설컹거려. 그래도 안 되고 그렇게 떼다 중지해서 조금 뭉근하게 또 조금 이렇게 따뜻하게 해서 뜸이 들게 했다가 그 물을 조금 줄여준다고 부수면 맛이 적어지니까 절대 그렇게 않고 딱 맞춰야 되는데 그것을 아주 여러 번 해본 사람이 수십 년 해본 사람이 이제 숙달 된 이제 조교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줘야 되는 다리가 아파 못 하겠어. 그러니까 우리 후계자가 고생한 마. 이게 가마솥에 콩이 누르면 안 되니까 적당량 이렇게 물이 쫄아들면 붓기 시작하고 물이 완전히 쫄아들면 여기에다가 물을 조금씩 또 넣어서 타지 않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콩이 알맞게 삶아졌는지를 확인하려면 제일 위에 있는 콩을 꺼내어 손으로 눌러 껍질이 잘 벗겨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덜 익은 것 같으면 더 물러질 때까지 삶아야 한다. 물 맛있네. 점심 먹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익긴 다 익었어요. 콩은 열기가 식기 전에 자루에 옮겨 담고 으깨야 한다. 물리적으로 응. 이렇게 뭉갰을 때 완전히 뭉개져 버리면 죽이 되니까 죽이 돼 버리면 맹주 성형을 못 해요. 그래서 너무 물러져도 안 되고 또 생으로도 안 되고. 생이 되면은 이게 발효가 안 돼요. 발효 분해가 안 꽝꽝하고 돼서. 설컹거리고. 그래서 적당히 잘 익게끔 만드는데 불을 열고 나서 한 6시간 동안 푹 삶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한두 시간 동안 뜸을 들여 가지고 그걸 끄집어 놓고 식혀서 메주를 만들어내요. 삶은 콩을 으깨는데 이불을 덮고 양말 신은 발로 체중을 실어 문지르면 된다. 트위스트 춤을 춥시다. 잘하시네. 날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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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늘 명인이 그냥 트위스트 춤을 춥시다. 제대로 운동하시네. 사랑하는 친구야 트위스트 춤을 춥시다. 아이고 다리가 말을 안 들어. 힘들어요. 온 몸에 그 체중을 가해서 손목으로만 하니까 그렇게 무거운 체중이 안 나와. 에라 밥자. 그래서 트위스트도 추고 옛날에 그랬어. 이것을 우리 명희님이 90년도부터 했으니 딱 횟수로 지금은 33년이죠? 33년 동안 매해 이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으깬 콩으로 이제 메주를 빚는다. 동국장에 쓰이는 메주는 어른 주먹 2개 정도의 크기로 빚는데 일반 메주보다 많이 작다. 메주는 사람과도 같아서 속이 야무지지 않으면 속 깊은 장맛이 우러나기 힘들고 반대로 너무 빈틈이 없어도 숨 쉴 여유가 없어 좋지 않다. 그야말로 적당하게 응집이 되어야 하는데 이 적당함이라는 것은 규격화하기가 어렵다. 시키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지 않아요? 명희님? 시키면 잘 안 엉키고 벌어져. 안녕 그러면서 가버려. 이 동국장 메주는 그 일반 메주하고 땅에 닿는 면이 그래도 최소한 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기 때문에 약간 좀 타원형과 원의 어떤 속성을 해서 이 바닥하고 닿는 면이 최소화하면 훨씬 더 잘 떠지죠. 이렇게 빚어진 메주 덩어리는 먼저 햇볕에 건말림을 한다.
건말림은 메주가 숙성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건말림을 한 메주는 숙성실에 들어간다. 이렇게 7에서 10일 정도가량 숙성시키고 퀴퀴한 냄새가 나면 말짱이 다 된 것이니 꺼내어 다시 햇빛에 건조시킨다. 많은 양을 할 때는 기계의 힘을 빌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하지만 기계의 힘을 빌더라도 마지막에 성형을 하거나 다져낼 때는 사람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힘이 왜 필요하냐면 메주가 발효를 할 때 적정한 강직도가 되어야만이 메주가 숙성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람의 솥, 곧 정성이 들어가야죠. 좀 더 빨리 마르게 하고 싶으면 메주를 더 작게 쪼갠다. 동국장 메주는 일반 메주와 달리 된장을 따로 갈라 먹지 않기 때문에 쪼개어도 괜찮다. 동국장 메주가 발효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일반 메주보다 10에서 20일 짧은 50여일이다. 일반 메주보다 크기가 작기 때문이다. 발효기간이 짧아 조상들이 외세의 침략을 피할 때 용이했을 거라고 한다. 이렇게 발효를 끝낸 메주는 곰팡이를 털어내어 항아리에 넣는다. 여기에 끓인 소금물을 넣는데 소금물을 끓이는 이유는 살균을 위해서다. 만들어지고 난 후에 끓이는 일반 간장과는 다른 점이다. 동국장 특유의 살짝 익힌 맛이 여기에서 나온다. 명인은 소금물을 내리는 과정 역시 전통 방식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 소금에다 소금물을 붓는 것은 온전하게 소금물만 내리기 위함하고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소금에다가 따뜻한 물을 부어서 소금물만 받아낸 겁니다. 메주를 포함한 소금물 사용 방법은 조선 후기 실학자 홍만선이 17세기 말부터 편찬한 농서인 산림경제에도 조장법 편에 장 만드는 법이 다양하게 소개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장을 만드는 법을 동인조장법이라고 소개한다. 한국 사람의 장 담그는 법은 콩을 깨끗이 장만하여 하룻밤 물에 담갔다가 건져내어 노그라지게 삶는다. 삶은 콩을 손으로 지디겨 주먹만한 덩어리로 만들어 사이사이 짚을 넣고 집 둥구미에 담아 더운 데 놓아두면 누런 곰팡이가 생긴다. 이것을 햇볕에 말리고 다시 따뜻한 곳에 두어서 저절로 마르게 하는데 이것이 바로 메주다. 메주 1말당 소금 5대를 끓는 물에 섞어 체에 받쳐 찌꺼기를 없애고 식혀둔다. 동국장에 사용되는 소금물 염도를 20%로 맞춘다. 염도가 18에서 20% 아래로 떨어지면 유해균 서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장기간 보관이 힘들어진다. 소금물에 사용되는 소금은 전수자 임대웅 씨가 직접 공수해온 것으로 해남의 고천암 일대 염전에서 생산하는 천일염이다. 특히나 명인은 수확 후 3년이 지난 국산 천일염을 고집한다. 미국산 소금과 달리 미네랄 함량이 높아 영양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3년은 바로 이 간수를 빼는 시간이다. 간수가 잘 빠진 좋은 소금은 피부로도 느껴진다고 한다. 여기는 천일염 창고이고요. 천일염을 꼭 써야 되는 이유는 장이 1년, 2년, 3년 해가 거듭할수록 깊은 맛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천일염의 우수성은 계속적으로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맛있는 장이 되어라.
이제 메주는 소금물과 함께 항아리 속에서 한 번 더 발효의 시간을 거친다. 자, 호 계장님. 잘 오세요. 지금까지가 사람의 몫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자연의 몫이다. 정오의 햇빛을 받고 조석에는 그늘이 지는 곳, 강한 햇빛 그리고 바람이 잘 통하는 장소에 명인의 보물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시간장 항아리만 50여 개다. 장은 담그고 나서도 열흘에 한 번씩 입구를 닦아주며 관심을 주어야 한다. 간장은 습도와 온도가 높아지면 유익한 균보다 유해균의 비중이 커지고 향도 변하는데 상태에 따라 뚜껑을 활짝 열어 햇빛으로 소독해 주어야 한다. 좋지. 이래서 내가 이걸 팔기도 쉽잖아. 향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지. 기분이 좋아지는 향이에요. 20여 년 전 명인은 항아리를 맥반석으로 모두 교체했다. 우리나라 가난할 때는 그냥 황토를 이겨가지고 장을 담아놨거든요. 그랬더니 장이 항아리 바깥으로 소금이 나온 거야. 스며 나오는 거야. 어제도 그걸 발견했어요. 하얀 거. 그렇게 되면은 장 맛이 자꾸 소금이 증발해서 없어져 보니까 장 원래 맛이 없어지고 장이 짜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재료가 맥반석으로 만든 재료인데 그것은 될 수 있는 대로 그것이 절대 밖으로 안 새 나오게 항아리가 자기 스스로 안 나가요. 만들기도 어렵지만. 그래서 맥반석 항아리는 장을 만드는데 보존하기 좋은 항아리다. 변질이 없는 항아리다. 구더기도 살지 않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게 있어요. 30일이 지나면 장을 먹을 수 있고 60일이 지나면 먹기 좋게 익는다. 일반적인 장은 작물과 메주 건더기를 분리해 숙성시켜서 작물은 간장으로 메주 건더기는 된장으로 사용한다. 그런데 해남 동국장은 간장과 된장을 분리하지 않고 바로 먹는다. 또한 일반적인 간장은 오래 먹기 위해 끓여내지만 해남 동국장은 그렇지 않다. 간장과 된장이 섞여 걸쭉한 상태 그대로 먹는 생장이다. 생장의 가장 큰 장점은 장맛이 변질되지 않도록 숙성시키는 기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먹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청장은 1년에서 3년, 진간장은 3년에서 5년이 걸리는데 동국장은 3개월 안에 먹을 수 있다. 식품 명인 전수자는 명인과 혈연 관계인 경우가 많지만 전수자 임대웅 씨와 한한자 명인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다. 제가 한 32년간 다른 사람들하고 했죠. 임대웅 씨는 초창기에 좀 2-3년 있다가 가버리고 다른 일로 가버리고 그래서 하면서 잘해왔죠. 매출도 한 달에 2-3억이 되고 잘해왔는데 이제 코로나는 우리가 학교 급식이 좀 흔들렸죠. 학교 급식이 애들이 이제 학교를 안 오고 또 마스크를 쓰고 조금 막 그래가지고 막 방학이 많고 그러고 또 이제 그 비운연 쏟아진 것이라고 그 금전을 다루는 부장이 이사하기 한 3개월에 그 컴퓨터 노름을 해가지고 돈을 다 없애본 거죠. 직원이 16억을 가져가 본 것이고 파산 절차를 밟아서 그 빚을 다 정리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제 후계자라나 세워야 되겠다 했는데 이 어려운 길에 임대웅 사장이 온 거죠. 우연찮게 그 명희님 인사를 하러 왔단 말이죠. 근데 아무도 공장에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안 좋은 상태가 되어 있고 모두가 좀 넘어가고 명희님도 몇 달 후면 여기를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 명희님을 뵙다가 명희님께서 여기 전체를 또 동국장을 좀 전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많이 고민했죠. 뭐 주변에서 한번 해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래서 많이 망설였는데 우리 명희님이 좀 해줬으면 하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에 제가 마지막에는 못하겠다라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졌을 때 이것은 옳은 일일 것 같다라는 생각하에 전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자연에 순응하면서 해나가는 가치, 그 자연에 순응하면서 꾸준하게 무엇을 이어오려는 그 사람의 가치, 그런 것들을 잇고자 하는 마음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84세 내년에 5세가 되는데 이제 모든 건 내려놓고 자가 전담해서 해나가야 돼요 앞으로는. 그래서 이제 나도 세상에 있다 해도 1, 2년은 좀 쉬어야 되거든요. 임대웅 사장이 다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안 와 지겨웠다 또는 안 와 반갑다 네가 맡아라 그래 보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없을 때는 칭찬을 하는 편이고 있을 때는 가르쳐주기 위해서 좀 쓴소리를 조금씩은 하는 편이에요. 너무나 칭찬을 해버리면 과에서 업돼서 넘어질 수가 있겠다. 아 고맙고 지금도 열심히 가르치고 있죠. 지금도 한국 그 동국장을 세계적인 장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임대웅 전수자는 2021년 12월 귀빈식품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2년 만에 다시 영업을 재개했다. 세월의 장맛이 깊어지듯 인연도 깊어져 간다. 자, 끓는 육수에 예, 동국장, 동국장을 세 국자만 넣어주세요. 간이 안 맞고 싱거우면 나중에 넣더라도 너무 제일 처음부터 짠 간을 하면 괜히 물만 부으면 건웅해지고 맛이 없겠죠? 두 국자를 예. 넣을게요. 한 국자 더 넣고 이거 넣어주십시오. 세 국자쯤 넣어주세요. 다음 날 점심, 명인과 전수자가 동국장 요리를 하고 있다. 일반 된장보다 향이 달콤하면서 맛은 더 진한 동국장은 물에 얼마나 희석하느냐에 따라 사용 방법이 무궁무진하다. 너무 맛있는데요. 짜요? 아니요, 맛있어요. 안 짜요? 두 개를 넣어보고 일단 조물락 끓여 볼게요. 나물을 무칠 수도 있고 국을 끓일 수 있고 양념장도 만들 수 있고 채소나 쌈에 찍어 먹어도 좋고 샐러드 드레싱으로 써도 좋다. 맛있는 두부 동국장 무침이 나갑니다. 전통장은 결국은 당 분해가 돼서 당도가 이제 올라가는 건데 감칠맛은 역시나 단맛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일반적인 그런 단맛이 아니라 단맛인데 깊은 단맛이죠. 달지만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
달미 오랫동안 유지되는 그런 단맛인데, 일반적으로 이것을 당도계로 쟀을 때 식혜 당도보다 2배 정도 높은 당도가 우리 이 진간장의 당도거든요. 하지만 그 당도가 맛을 제일 처음에 느끼는 짠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짠맛에 덮여져서 그 단맛을 모르기도 하죠. 근데 음식을 해보면 아, 역시나 우리 진간장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정도로 감칠맛이 뛰어납니다. 이러한 다채로운 맛을 가지고 있어 2017년 한미 정상회담 당시 명인이 만든 동국장 맑은 국이 만찬 식탁에 오르기도 했다. 식습관이 서구화되며 각종 질환의 발병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요즘, 명인은 우리나라의 전통 장류를 보존함으로써 국민과 후손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다. 이 뜻을 이어받은 전수자 임대웅 씨는 귀빈식품의 사업장에 체험장을 두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간장입니다. 네,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가 1700, 1800, 그 안에 간장 소금이 계속 옮게 되면은 항아리가 깨져요. 네, 그 벽에 붙어가지고 이 항아리를 벌리게 돼요. 그래서 항아리가 오래되게 되면 새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6년, 5년에서 10년 사이에 항아리를 바꿔줘요. 제대로 네,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곰팡이가 이렇게, 그죠? 네, 도넛 같이 만들죠. 네. 그죠? 네. 이제 과발효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제일 좋은 게 이제 이런 곰팡이. 이게 단맛이 제대로 나는 거죠. 네. 오렌지색, 황국균. 한 소끔 식히고 거기에다가 메주를 띄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단순히 시중에서 파는 그냥 일반 시중 간장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만드는 과정부터 보면서 이게 진짜로 우리 명인이 만드는 간장은 다르구나라는 것도 알게 됐고요. 또 맛도 일반 간장과 다르게 신선하고 좀 깔끔한 맛이 있었고 좀 달달한 맛까지 같이 있다 보니까 색다른 경험을 해본 것 같습니다. 새로웠어요. 너무 새롭고 맛이 이제 뭐라 하지, 이렇게 건강한 된장국, 이렇게 자연적인 맛, 너무 이렇게 새로운 맛, 너무 좋았어요. 계속 먹고 싶은 맛. 할 거예요. 네, 조금 있다가 저기 어디 가셨지? 결국은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교육을 받았을 때 교육의 결과물, 그 학습의 결과물은 변화이거든요. 우리 전통식품의 우수성을 그네들이 안다 그러면 이 대중들의 생각도 분명히 변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맛있는 걸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만들어내서 이게 판매가 되는지를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 교육을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꿈이 있다면 모든 그 귀빈이 할 때 어려운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우리 동국장이 잘 되고 또 동국장을 잘 만드는 전수자가 나와서 세계적인 장 만드는 전수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명인 후계자가 되어서 명인이 되었으면 쓰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인생 전부를 바쳐온 장담구기를 그만둬야 할지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 또 다른 운명적인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나의 손맛이 전수자의 손끝에 전해지며
우리 전통장의 새로운 가능성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인생이 꼬이는 것 같다가도 이리도 풀리는 것을 보니 동국장은 정말 나에게 주어진 운명이 맞나 봅니다.